매주 목요일은 유익한 경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7월 졸트적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 건수가 767만 3천 건으로 전월치보다 좀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 팬데믹 때 700만 건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돌아간 상황인데 연준이 고용에 관심이 큰 만큼 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표를? 네. 이번에 고용률도 늘었고 해고율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률이 는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전체 고용률이 3.3, 전월 3.3에서 7월 3.5로 이제 올라갔고 해고도 3.2에서 3.4로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고용도 어느 정도 좀 꾸준히 되는 완만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반면으로는 해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구인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총 취업자 수를 분모로 두고 분자에 뭐가 되냐면 이제 구인을 하는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구인을 기업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 이 비율인데요. 이게 일전에 우리 22년도쯤에 가장 이제 고용시장이 뜨겁고 노동자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했을 때 이게 거의 7% 가까이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달 7월 지표로 보시면은 이제 4.6%까지 이제 좀 떨어진 상태고 이게 이제 4.5 이하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직전에 20년도 그러니까 직전에 19, 20년도 요 시기 동안에 4.3, 4.5 요 레벨 정도가 가장 최저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인 비율을 놓고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뜨거웠던 시장에서 거의 이제 정상화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붐업이 됐던 노동시장의 직전 수준으로 거의 다 도달을 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지면 이제 고용시장의 약화와 함께 어느 정도 소비와 미국의 전체적인 성장의 패턴들도 약화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침체로 정의를 하느냐, 침체라고 표현을 하는 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2분기 이상 정도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그러니까 2%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이것보다 작게 나오는 게 이제 2분기 이상 지속이 될 때 이제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개연성은 작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비 약화나 노동 시장의 약화 때문에 2% 언더, 그러니까 2%를 살짝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내년도 1분기를 보시면 결국에 대선이 끝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텀, 우리가 밑에를 이렇게 조금 찍고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정책까지 예상을 하고서 침체 여부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침체라고 보기에는 그림상 좀 남아있는 정책의 이벤트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침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진한 PMI에 이어서 구인 보고서 그리고 베이지북 결과까지 좀 부진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좀 흔들리고 있는 양상인데 아래 공포 이렇게 시장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 정부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에 이 두 정책 기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미 연준의 베이지북 보고서에서도 이제 소폭의 다른 이제 약간 이제 소규모의 주들에서 경제 활동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지출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 논의는 없고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B컷, 이렇게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니까 가속화되니까 이제 B컷을 하면 시장이 또 좋아지면서 심리가 달래지겠지?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약화되는 부분을 연준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설령 9월 달에 25bp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려가는 스탠스를 보일지에 대한 뉘앙스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달래기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장은 여기서 그렇게 또 큰 침체니까, 안 그래도 주가도 많이 상승한 미국의 기업들이 있는데 더 팔아야 되지? 그런 이제 약간 좀 불안한 심리에서 나오는 패닉 셀링 같은 그런 국면들이 좀 짧아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준도 아무 말 없고, 지금 사실 미국은 연방정부는 어느 정도 말하기가 힘든 구간이죠. 왜냐하면 대선이 한참 진행이 그럼요. 될 네.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아무런 멘트도 없다 그러면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고용이 살짝 얼어붙으면서 연준의 B컷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50bp보다는 25bp가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는데 고용까지 불안하게 나오면서 B컷 이야기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B컷을 단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의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또 25bp가 나오면 살짝 또 실망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지금 분위기가 네. 25bp면 50bp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실망 매물이 또 출회가 될까 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미국의 주가 변동,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가 변동이 가속화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결부됐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요소가 뭐가 있길래 변동성이 이렇게 가속화되나요? AI 자체에 대해서, 특히 엔비디아 관련되는 기업들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나 좋았던 장밋빛 미래에서 지금 입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파일들, 예를 들어서 사업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또 추가적인 성장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고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이제 기대는 아직은 좀 진부한 상태고,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이거는 좋지 않아. 지금은 좋지 않아.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파는 그런 국면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BOJ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재 자체가 BOJ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 물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좋아진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 디플레를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해서라도 물가를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폭이나 수준,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즉 일반론적으로 우리 중앙은행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재 자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일본까지도 금리 인상의 이제 가속화 어떤 그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저금리 기조에서 어느 정도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투자의 심리를 좋게 만들구나라는 요소들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어떻게 보면 1번 침체, 사실은 약화인데, 두 번째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는 건데, 근데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도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도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몽땅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드가 연준 입장에서 50pp를 인하를 하면은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또 오래 갈 거냐는 별개 요소입니다. 맞아요. 네. 네. 즉 25pp를 하면 실망할 거고 50pp 인하를 해도 잠깐 좋다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만들 정도로 연준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도의 금리 인하에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정책 스탠스를 지금부터는 우리 주요 연준 인사들과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25p 이하를 단행하면 오히려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요. 오전장에는 좀 반등에 나서주는가 싶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마저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사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 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금 전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7만 원을 내줬고요. SK하이닉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26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 섹터 안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하게 뛰는 섹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뭐 정책이라든지 이벤트에 따라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럽긴 해요. 요즘 시장이.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재현, 어떤 이제 바램 뭐 이런 네. 표현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네. 이제 태풍호가 막 붑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태풍호 때문에 막 흔들려요. 옛날 집이에요. 네. 흔들려요. 그러면은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안전이 위협을 받을까봐 사실은 이제 떠나고 싶죠. 그래서 그렇죠. 잠깐 이제 잠시라도 약간 옆에 더 튼튼한 가옥으로 잠시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던 이 우리 따뜻한 우리의 집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또 돌아가야겠죠. 돌아와서 네. 결국에는 또 수선도 하고 더 그럼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밸류업입니다. 아, 자, 밸류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국의 기업의 가치가 좋은 기업이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시장 가격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형성이 돼서 투자자들이 매력을 갖게 만들고 그 돈들이 결국에는 고용이라든지 투자로 쓰여져서 실물에도 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밸류업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 올리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나아질 수 있게 그 정확한 수준만큼 나아질 수 있게 좋은 만큼 나아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큰 트렌드에서 제가 왜 어떤 섹터와 방어주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집 자체를 다 떠나가서 안 돌아와요. 집이 흔들린다고 해서 떠나가지고 잠깐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유럽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가 마찬가지인데요. 자국의 통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연기금 펀드들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도 동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자국의 자산,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에쿼티 자산을 계속 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요. 근데 그러한 역할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 네네. 추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떠나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 집에 말뚝을 박는데요. 말뚝을 박고 옆에다 펜스를 쳐놓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요소, 즉 뭐 납부해야 되는 돈들 고지서도 보내고 거기다가 막 펜스를 쳐놔요. 금융투자소득세. 아, 네. 이익을 본 것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게 되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가 있어지려면 네. 금융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호전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이익의 가치가 너무나 레벨업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 때문에 어떠한 섹터와 무관하게도 좀 흔들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방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유틸리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쪽은 결국엔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 박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